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 예수 하나님의 영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 하늘과 온 땅의 아름다운 주 안에서 회복되며 우리를 초대하는 온 만물의 주인 되신 온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주 보혈이 만물을 와액해 하늘과 땅 노래하네 그 행하심 선포하네 그 이름은 영원하며 만물을 새롭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영상 예수 하나님의 영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 세상의 권세와 세상 어떤 유혹에도 주의 교회 그날을 보게 되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 하나님의 영상 예수 하나님의 영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 세상의 권세와 세상 어떤 유혹에도 주의 교회 그날을 보게 되리 온 만물의 주인 되신 온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 보혈이 만물을 와액해 하늘과 땅 노래하네 그 행하심 선포하네 그 이름은 영원하며 만물을 새롭게 온 만물의 온 교회 그리스도 주 보혈이 만물을 와액해 하늘과 땅 노래하네 그 행하심 선포하네 그 이름은 영원하며 만물을 새롭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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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이제 박수 치시며 찬양하시면 되기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hey!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든 만물
아멘. 우리 주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서 찬양합시다.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고백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영광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영광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온 만물의 창조주 되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강의를 드릴 때 그 강의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아버지, 내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이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 음성을 통하여서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논리를 주장하고 창조를 주장할 것인지 진화론을 주장할 것인지에 대해 갈림길에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서, 주께서 만드신 이 만물의 세계에서 주님이 이것을 모두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시간 통성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온 세상이 만물을 되시는 그 주님, 온 세계 창조주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실 그 주님, 그 주님,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을 찬양하게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이나 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육체적, 심리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높아진 실업률로 무력감에 빠진 청년들도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도록 도와주세요. 여러 교회들이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저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은 예배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모든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세요.
코로나19의 고통이 미쳐 사라지기도 전에 장마로 인해 여러 피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육체적인 환난과 마음의 고통을 씻어주시고 그들을 보듬어 주세요. 하나님, 여러 가지 과학기술, 의료기술이 발전해도 전염병이나 자연재해 앞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많이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변 사람들과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특별 세미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주제에 대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배웁니다. 저희가 성경을 저희와 동떨어진 하나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않고 저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더욱 풍성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의 일상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양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봉사의 시간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수고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늘에서 흠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놀라운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아버지 소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로 말고 하늘의 지혜로 이 물질들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수해로 인하여, 폭우로 인하여 많은 이웃들이 아버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늘의 위로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와 같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소망뉴스 노은아입니다. 8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부터 주일 일부 예배를 포함해 모든 주일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발열 체크,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킴으로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은 현장 예배로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까지 하반기 장학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자는 서류를 완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의 주제는 크리스찬의 정체성과 교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받은 우리의 축복된 정체성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소망교회가 됩시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 부총회장 후보 후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물심 양면으로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제30, 31기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수련회를 대신하여 사부 예배 시 청년부 특별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관심 있으신 성도분들은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8월 3일부터 20일까지 안식월을 보내십니다. 김대우 집사님, 김효숙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정용대 장로님, 이순아 권사님이 결혼기념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양순철 안수 집사님, 김순복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한 주간을 즐거움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예,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진행하지 못하고요. 이렇게 5가지 세미나로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원래 목적하는 바가 우리 이제 신앙과 그 어떤 현실과의 어떤 그 괴리라 그럴까요? 그 간격을 좀 줄여보자 하는 차원이 좀 크기 때문에 이제 될 수 있으면 우리 청년들 많이 참석해 줄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좀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5가지 이제 그 세미나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출석 인원이 되고 이제 다시 우리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70% 정도 참여하십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좀 독려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제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PPT 띄워주시고 저는 저쪽 자리로 가겠습니다. 조금만 높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찬송 성경책도 좀 필요하고요. 예. 이제 어떤 분들은 의아해하실 것 같아요. 왜 저 사람이 저걸 하나? 그렇죠? 예. 저 알고 봤더니요, 제 아들 이름이 창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조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생물학을 전공을 했었습니다. 저희 때는 이제 질병통제센터라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미국에는 있었습니다. 그 CDC라고 질병통제센터라는 건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질병이 발생하면 그 질병통제센터가 전체 국가의 모든 걸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미국에서는 옛날부터 개념이 있었고요. 제가 미생물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하려고 미국에 갔다가 예수님만 믿고 돌아왔습니다. 아주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강의를 이제 몇 번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것도 사실은 뭐 거기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고 가만히 제가 이제 정리하고 보니까 물론 여러 번 시도는 했습니다만 자꾸만 이제 생물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생물과 관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안 되죠? 보입니까?
이쪽에서는 안 보이는군요. 이러면 곤란한데 여기는 보이는데 그죠? 위로는 안 보이네요. 예.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왼쪽에 원숭이부터 그죠? 다스베이더까지 이렇게 저거를 한 선으로 나온다는 것은 진화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창조라는 것은 저 각각이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시어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조론도 진화론도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는 이론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 점을 아셔야 돼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창조론이 그렇게 만만한 이론은 아니다는 거죠. 예. 우리는 이제 학습을 할 때 이 진화론만 많이 배웠기 때문에 창조론을 전혀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창조론이 그렇게 만만한 이론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오늘은 사실만을 근거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제 좀 짜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것 중에서 사실만 좀 모아가지고 증거를 하고 제가 이렇다 저렇다라기보다도 물론 이제 저는 창조론에서 말을 하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조론에 불리한 점이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신.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걸 뭐라 그러죠? 너 신화를 쓰냐, 소설 얘기하냐 이렇게 이제 공격하죠. 그래서 불리한 게 창조론에 불리한 건 하나님이 개입됐다는 사실인데, 근데 이 우리 기독교는 묘한 게 약함에서 강함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실이 뭐예요? 강점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아는 지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다는 거죠. 이게 참 묘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것은 이 남아있는 증거들로부터 여러분들이 그동안 안 보였던 것을 좀 보여드린다고 할까요? 그게 이제 제가 오늘 가지고는 촉점이 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세 가지 주제로 할 겁니다. 노아의 홍수는 역사적 사실인가? 몇 가지 이제 그 증거들이 조금 있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사실이다라고 이제 말할 증거들을 좀 보여주면서 이걸 좀 살펴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진화론과 아주 충돌될 때에 가장 중심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진화론을 반박할 수도 있고 진화론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에 대한 얘기를 좀 이렇게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화석이 진화의 증거이다. 여러분들 그걸로 배우셨죠? 화석은 진화의 증거다라고 배웠지만 사실은 화석은 여러 가지 그 측면에서 그 진화의 증거가 오히려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옛날에 그런 얘기를 안 해봤기 때문에 잘 이제 모르시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생물은 진화의 증거인가? 뭐 진화에서 생물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과연 생물이 진화의 증거인가? 제가 장담하건대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일부러 제가 조르실까봐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아주 재미난 영상들을 집어넣습니다. 어쩌면 모르신 분은 깜짝 놀랄 만한 영상을 두 번째 주제와 세 번째 주제에 넣어대죠. 특히 마지막 동영상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걸 한번 넣어봤습니다. 한번 진행해 보자. 노아의 홍수는 역사적 사실인가? 이걸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뭐 해야 되죠? 노아의 홍수 사건의 기사를 한번 봐야 됩니다. 창세기 6장을 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16절. 지금 우리가 읽는 거는 노아의 방주에 관한 기사를 보는 거예요.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에 내 앞에서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가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예, 보셨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써 있는 이 방주의 모형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 방주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예,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안 보이죠? 큰일 났네. 예, 일단 하는 대로 해보죠. 예, 이게 보여야 되는데 저쪽 화면상에서는 뜨질 않네요. 옆에 이제 문이 나 있는 것을 보고 위에 창문들이 조금 있는 것을 보고요. 그 다음에 배가 위에 뚜껑이 닫혀 있습니다. 물이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딱 보는 순간 뭐라고 느끼셔야 되냐면 이 방주가 이런 생각이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조금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저게 과연 물에 뜰까요? 물에 뜨는 것도 아니고 대홍수 격변에서 저게 안 부서지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사람들이요, 우리 창세기 보면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잖아요. 그거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지금 이거는 이제 인공위성 사진으로 이제 찍은 건데요. 이제 2003년도에 상업위성이 이제 저게 찍은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동그란 부분이 방주의 모형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만년설이라서요, 얼음이 덮여 있어요. 그리고 화산재대 같은 게 덮여 있어서 저희 모양이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음 사진은 이제 아무래도 산사태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부러진 것 같아요, 모양이. 그죠? 이렇게 또 사진을 근데 이제 뭐 별로 저는 아까 처음 본 사진보다 낫지는 않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가까운 곳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아까 건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이게 1910년도에 있었던 건데, 성서에 나온 노아 방주를 찾았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라랏산에 가서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저렇게 목조로 된 구조가 그 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게 높이가 해발 4,000m거든요. 해발 4,000m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저기 음식을 주던 어떤 그릇도 보이고, 그다음에 해발 4,000m는 거미가 살 수 없답니다. 근데 거미줄이 지금 보이죠, 그죠? 저런 거. 그러니까 저게 노아의 방주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역시 믿거나 말거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어온 지역만 저렇게 방주의 크기에 비춰서 전체 박스가 방주이고 중간 중간에 이제 크기대로 이렇게 촬영한 부분을 이제 재구성을 해본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가 굉장히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길이가 137m예요. 그리고 이제 높이가 23m, 폭이, 그다음에 높이가 14m로 테니스장 36개 크기입니다. 이 큰 게 물에 떠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방송에도 나오고 사진도 찍어 와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좋다 그래요. 저거는 방주가 아닐 수도 있다. 누가 이제 가짜로 꾸민 거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저 방주가 물에 뜨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방주 이야기는 우리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고대 근동의 이제 그 역사서들 보면 길가메시 서사시라든가 이런 아트라시 서사시라든가 고대 근동의 문학 작품 속에서도 방주가 나옵니다. 근데 그 방주의 모양과 크기가 다 달라요. 그랬을 때 아까 본 방주가 진짜 물에 뜰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그 방주에 설명하는 대로 저렇게 이제 구성한 모습을 보이고요.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그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왼쪽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왼쪽은 성경을 좀 이제 현대적으로 해석한 것 같아요. 원래 저렇게 앞이 뾰족하고 뒤에 뾰족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오히려 오른쪽과 같이 네모 상자에 직사각형 상자에 비슷합니다. 그래서 밑에가 평평해요. 방주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는 원래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아니면 U자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평평해요. 왜 그 배를 만들 때 V자하고 U자를 만드냐 하면 그래야지 조종을 할 수 있대요. 이렇게
방향하고 이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게 배를 운전할 때 V자 아니면 U자를 안 만들면 배가 이렇게 조종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최근에 배들은 V자, U자를 만드는데 방주에는 조종할 필요가 없죠. 뚜껑 덮고 떠 있다가 내려오는 거니까. 그래서 저거는 바닥이 평평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더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방주 모형으로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실험을 해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무슨 놀라운 결과? 여러분들 왼쪽에 보십시오. 비율 확인이라 있어요. 먼저 이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될 수 있으면 이거 우리끼리만 알면 좋을 텐데 방송이 나가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른쪽에 보이시죠? 노이즈 심포니라고 하는 거기서 제가 그냥 허락도 없이 따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클릭해 주시고요. 혹시 이 방송이 나가게 되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따왔습니다. 보시면 그 길이 135m, 너비 22.5m, 높이 13.5m 나와 있는 이 비율이 중요하대요. 배는 저 비율이 큰 배가 부서지지 않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뭐예요? 길이에서 너비가 6배, 길이에서 높이가 10배가 되는 저 길이로 지어야지만 배가 튼튼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놀라운 거냐면요, 저 정도 크기의 규모의 배를 건설한 게 우리 인간의 역사상 언제냐면 오른쪽 기퉁에 있죠. 그게 1800년대예요. 1800년대 오른쪽에 그 배가 지어졌습니다. 그 배 이름이 SS 그랜트 브리테인호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배가 1843년이네요. 100m 넘는 배를 그때 처음 지었어요. 근데 그 배의 규격을 조사하니까 지금 성경 노아의 그 방주의 규격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러지 않으면 저게 부서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저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밑에 타임라인이 보이시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저 배가 지은 지 저 SS 그랜트라고 쓰여진 거 오른쪽 끝에 AD 2000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 이후에 노아 방주는 뭐예요? 저 BC 2000년 전이에요. 즉 4000년 전에 이 비율을 성경에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가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비율을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고대의 작가가 만약에 이 성경을 지었다 하더라도 저 비율을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로 말하면 또 신빙성이 없죠?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게 한국일보하고 국민일보에 실어진 기사입니다. 이게 언제냐면 여기 나오죠. 1992년도에 우리나라 해사기술연구소에서 실험한 자료입니다. 저 성경에 있는 노아의 방주 모형을 직접 한번 실험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배 건축에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그 LNG선, 큰 규모의 LNG선, 그죠? 그거로 제조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이죠. 여러분들 얼마 전에 중국에서 LNG선 따라 짓다가 바다에서 난리 났어요, 그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기술이 좋은 나라라서 저런 실험을 하겠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3가지 안정성을 테스트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적 안정성, 즉 내구성이죠.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기니까 중간에 부러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테스트해봤어요. 젤 안 부러졌어요. 보건성, 뒤집어지는 거. 배가 뒤집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테스트했더니 안전해요. 그 다음에 파랑 안정성. 이렇게 여러분들 배가 아무리 튼튼해도 배가 막 흔들리면 그 안에 있는 사람과 동물들은 다 죽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움직임이 덜한가 테스트해봤어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 하면 얘가 몇 미터 파고에서 견딜 수 있느냐를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상 가장 높은 파고를 관찰한 게 32m 파도거든요. 그런데 얘는 무려 43m의 파도에서 안정성을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 배가 V자 모양이고 U자 모양의 바닥을 가질 때 이렇게 조향 능력이 생기는데 얘는 바닥이 디귿자잖아요, 그죠? 평평하잖아요. 그게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혹시 제 설명이 부족하면 노이즈 심포니를 한번 보시면 더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즉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노아의 방주가 진짜라는 거예요. 적어도 아니 저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저 고대에.
예, 고대에 저 비율을. 예. 저렇게 비율을 갖지 않으면 큰 100m 넘는 배를 만들 수가 없어요. 다 부서져요.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위험하든지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방주가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문제로 해결되지 않죠. 뭐가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대홍수가 일어났다는 증거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냥 노아의 방주가 국지적인 홍수 때문에 물에 잠깐 뜨려고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되게 못됐죠, 그죠? 이상한 질문. 그래서 이제 노아의 대홍수의 증거는 진짜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런 거 조금 이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냥 우리나라 지역에서 일어난 홍수 이런 거 말고 전 세계적으로 홍수가 일어났다는 증거가 있느냐 그 얘기를 좀 해보자는 겁니다. 먼저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다시 고등학교로 돌아가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기초적인 과학을 모르면 이제 조금 있다가 어떤 사람이 나와서 동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 대홍수 사건을 통한 지각 변동, 세상의 지각 변동을 설명하실 겁니다. 그때 적어도 지금 여기에서 떠드는 얘기들을 알고 계셔야지 비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다시 고등학교로 회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판게아 대륙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땅이 갈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했죠. 그죠? 하나의 대륙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열고 뭐 해령 뭐 이런 지각 변동에 의해서 땅이 이렇게 갈라져서 밑에 그릴 것 같이 이제 현재 이제 지도로 이렇게 땅이 갈라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조금 이따가 판 구조론도 보시겠습니다만 저런 이론으로 지금 돼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조산 운동 원래는 이제 산을 만드는 운동이다 이렇게 보이지만 왼쪽부터 볼게요. 왼쪽부터 보면 뭐예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이렇게 맞부딪히면 뭐가 생기죠? 호상열도.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죠? 호상열도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그 해양판과 육지판이 이렇게 만나서 그 다음에 해양판이 밑으로 들어가면 두 번째 해구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갈라지면서 옆으로 벌어지면서 해령, 바다에 계곡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그 다음에 해구, 그죠? 그 다음에 육지 안에서는 산이 생기죠. 습곡산맥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때문에 생기냐면 여러분들 밑에 보시다시피 중간권, 암석권이 돼 있는 이쪽에 마그마가 운동을 해서 그 판들이 움직여서 그죠? 그래서 저런 일들이 생기고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산맥이 생기고 해구가 생기고 그랬다. 이런 이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판 구조론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건 이제 직접 이렇게 위에서 이제 바닷물 빼고 찍은 사진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왼쪽에 보면 사우스 아메리카 있죠? 사우스 아메리카의 그 서해안 쪽하고 그 다음에 그 아프리카 아프리카가 여기는 지금 잘 안 보이네요. 그렇죠?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 해안선의 모양이 똑같이 생겼어요. 죄송합니다. 그 사우스 아메리카하고 오른쪽에 아프리카하고 오른쪽에 아프리카네, 그죠? 해안선 모양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지금 빨간색으로 사우스 아메리카하고 오른쪽에 아프리칸 그 플레이트하고 중간 사이에 뭐가 있죠? 해령이 있죠. 해령은 바다가 양쪽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 아프리카하고 미국, 아메리카하고 이제 땅이 갈라졌구나 그렇게 보여요, 그죠? 그런 이론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그 판구조론이고 판구조론은 아까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조산운동으로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이 맞다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아주 단순한 건데 우리 지구의 그 토양을 조사해 보면요, 퇴적암, 그러니까 퇴적이 된 거 이렇게 어디서 밀려와 가지고 쌓여진 암석이 70%가 넘어요. 그리고 화성암이 3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조사를 해보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화성암의 비율이 급격히 많아져요. 멍하시죠, 그죠? 저게 무슨 말이냐면
퇴적함이 70%라는 말은 옛날에 한번 뭔가 쌓였다는 거, 덮였었다는 거죠. 그죠? 화성암이라는 건 아까 그 조산운동에서 보셨다시피 밑에 있는 마그마가 분출해서 식어서 된 암석이 화성암이거든요. 지금 요 비율로만 보면 무슨 뜻이냐면 뭐야? 퇴적된 게 많았었고 그 다음에 분출해서 마그마가 식어서 된 화성암이 적으니까 뭐야? 그런 마그마가 분출되는 사건은 별로 없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까 금방 말한 대로 점점 시간이 될수록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모든 토양들이 화성암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산 분출하면 바로 이제 화성암이 표면을 덮거든요. 저 말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판구조론을 통해서 보면.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저걸 설명하지?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금방 설명한 것 같이 뭐 지각이 움직이면서 밑에 마그마가 와서 땅을 덮은 게 아니라 어쩌면 그런 운동이 없지 않아 있었긴 했는데 무슨 사건이 더 많았다고요? 물에 한번 휩쓸려 가지고 그 퇴적물들이 쌓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전에 크게 전 지구적으로 퇴적이 되는 사건들이 한번 있었는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군데군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마그마가 분출해가지고 화성암을 만들었을 거고 전 지구적으로 70%가 넘는 지역이 퇴적된 일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퇴적암이 저렇게 분포가 많이 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 있다 이거예요. 이거 대홍수 사건이다 이거예요. 네. 대홍수 사건 때문에 전 지구가 퇴적물로 한번 덮인 적이 있다. 성경에는 그렇게 벌써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는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요. 화석에도 있습니다. 어떻죠? 잘 한번 보세요. 물고기가 물고기를 잡아먹어진 거죠. 그죠? 잘 안 보이세요? 제일 위에 사진에 뼈다귀 속에 작은 고기가 보입니다. 밑에도 화석이 그죠? 잡아먹는 장면에서 지금 화석이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화석이 남아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딱 잡아먹는 순간에 뭐가 와서 탁 덮어야 돼요. 그죠? 소화되기 전에 덮어야 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저 화석들이 말하는 게 뭐를 의미해요? 아주 갑자기 급변하는 퇴적물들이 그러니까 어떤 물질들이 그걸 팍 덮어버리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덮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가 보통 지질학에서 배우는 지층의 그 화석들이 남는 조건이 어떻게 설명하는 줄 아십니까? 땅이 한번 올라왔던 땅이 물 위에 올라왔던 땅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밑으로 깔아앉아야 돼요. 물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 물 밑에 내려가야지만 쌓이거든요. 그 다음에 쌓여요. 그 다음에 다시 그게 올라와서 우리 눈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그 지층에 생물의 화석이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기본적인 이론에 의하는 그 융기 침강 이론의 판구조론에서 말하는 이론에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가 뭐 몇백만 년 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지층이 하나 생길 때마다 땅이 솟아났다가 가라앉았다가 또 솟아나야 돼요. 지층 10개 있다 그러면 10번 그래야 돼요. 예. 그러면서 이제 마그마가 생겨서 그 이론에 의하면 화강암이 전 세계를 덮었어야 되죠. 근데 오히려 말하는 것은 퇴적함이 덮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여기도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하필이면 쟤네들은 운도 없지, 그죠? 예, 밥이나 먹고 덮이지, 그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뭐냐 하면 대지각 변동이 진짜 있었나를 한번 성경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7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골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렇게 성경에 간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장황하게 드렸냐면 바로 이 다음 동영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분은 성경적 입장에서 우리는 볼 수 없었지만 과거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어떤 지각 변동 때문에 지금 제가 앞에 설명하는 이런 일들이 되었느냐를 얘기를 해줄 겁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클릭해 주십시오.
소리도 나오면 좋겠는데 소리 나와야 됩니다. 세계적인 홍수의 결과로서 수소폭탄 100억 개가 폭발하는 아니죠? 힘을 능가하는 에너지가 방출됨과 동시에 지하 공간에 있던 물들이 분출되면서 생겨난 것이죠. 이 설명은 주요 산맥들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형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이론으로 탄층과 유층 그리고 빠른 속도의 대륙 이동도 설명이 됩니다. 보세요. 해저 표면엔 거대한 해구들과 수백 개의 계곡과 분화구가 있습니다. 이 이론은 퇴적층과 또 대부분의 화석들이 생긴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얼어붙은 맘모스도요. 빙하기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요 대륙의 계곡들, 특히 그랜드 캐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지죠. 홍수 이전의 지구에는 아마 초목이 무성하게 덮인 커다란 하나의 대륙만 있었을 겁니다. 바다와 큰 강들도 있었습니다. 산들은 지금보다는 작았지만 아마 2700m 정도의 높이였을 겁니다. 해양 지각 이론에 따르면 홍수 이전의 지구에는 많은 양의 지하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닷물의 반 정도 양이었죠. 이 물은 지구 표면으로부터 16km 밑에 원형의 얇은 층을 형성하면서 내부로 이어져 있는 공간에 들어 있었습니다. 지하수의 압력이 증가되면서 지각이 팽팽해졌죠. 기압이 세지면 풍선이 팽팽해지듯이 말입니다. 압력을 견디지 못한 지각이 갈라져 미세한 틈이 생겨나고 그 틈은 초속 48km의 속도로 양방향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갈라짐은 저항이 가장 약한 지각을 따라 약 2시간 만에 지구를 에워쌌습니다. 갈라짐이 지구 둘레로 뻗어가면서 위에 있던 암석 지각이 팽팽히 잡아당긴 천이 찢어지듯이 벌어졌습니다. 지하수는 위에서 내리누르는 16km 두께의 암석의 무게 때문에 극심한 압력 아래 있었습니다. 따라서 물은 균열된 틈으로 맹렬히 솟아올랐습니다. 물은 초음속으로 분출되어 공기 속으로 거의 32km가량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이 거대한 분수에서 떨어진 물방울은 지구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겪지 못한 폭포와 같은 비를 내렸습니다. 성경은 크고 깊은 수원이 모두 한날에 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5000년 전에 이 사건들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지금 과학적으로 종합해보면 분출된 물의 일부가 차가운 성층권까지 높이 솟아올랐다가 얼음 결정체로 급속히 냉각되어 내려와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그 눈에 덮여 질식하고 순간적으로 냉동됐죠. 시베리아와 알래스카에서 발견된 얼어 죽은 포유 동물들이 그 경우입니다. 수압이 높은 물줄기는 갈라진 틈 양쪽의 바위를 침식시켜 엄청난 양의 침전물을 생산해냈고 그것은 이 진흙 섞인 물에서 나와 온 세계에 가라앉았습니다. 이 침전물들은 동식물들을 가두고 매장하여 화석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이 침식 작용이 갈라진 틈을 넓혔습니다. 나중엔 그 폭이 너무 넓어져 지하의 공간 밑에 눌려있던 암석이 위로 솟아올랐고 지구를 둘러싼 해령이 야구공의 이은자리 같은 모양으로 대양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해령입니다.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은 밑에서 윤활제 역할을 하는 물 때문에 대서양 중앙에 솟아오른 해령으로부터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판이 움직이는 걸 설명하죠. 육중한 대륙 지각은 서서히 속도가 증가하여 시속 약 72km까지 도달한 후에 저항에 부딪히게 되자 압축되고 구부러졌습니다. 아래쪽으로 구부러진 해양 지각 때문에 해구를 형성했고 위로 구부러진 부분은 산맥을 형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요 산맥의 연결선들이 해령들과 평행을 이루는 이유입니다. 거기서 미끄러졌으니까요. 해양 플레이트가 해령에서 미끄러져 내리면서 매우 깊은 해저 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안으로 홍수의 물이 흘러들어갔습니다. 대륙 위에 생겨난 오목한 그릇 모양으로 가라앉은 부분에는 당연히 물이 가득 고이게 됐고 이렇게 해서 많은 호수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머나먼 과거에 일어났던 대규모의 지각 변동을 목격했습니다. 성경의 대홍수 얘기를 세밀한 부분까지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오랜 동안 시련을 겪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보시겠듯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요, 그 해구의 모형하고 그 다음에 산맥의 모형이 평행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같이 움직였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홍수의 직접적인 증거가 뭐냐 한번 정리해 보면 75%가 퇴적물로 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융기 침강 이론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 퇴적물이 70%가 넘느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게 시간이 지나서 급격히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래지 않은 과거에 전 지구가 퇴적층으로 덮인 적이 있었다는 거죠. 물에 한번 잠긴 적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물에 잠겨야지 퇴적물이 쌓이거든요. 예. 바깥에 있어는 그 뭐 바람도 불고 그 침식 작용, 그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쌓일 수가 없어요. 물에 들어가야지 한번 쌓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경에는 이게 홍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융기 침강으로는 오랜 시간이에요. 특징이. 그런데 금방도 화석에서 보인다시피 뭐예요? 급한 시간에 한꺼번에 한 번 확 덮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화석이 저렇게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대홍수 사건은 한꺼번에 확 덮는 그 이론이 있는 거예요. 생물들이 갑자기 많은 화석들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을 저 홍수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대홍수가 남은 증거가 있느냐? 예. 대표적으로 우리 뭐 전에도 한번 보셨겠습니다. 이거 그랜드 캐년이에요. 예. 그랜드 캐년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 왼쪽에 보이시죠? 한반도 지도 보이시나요? 예. 그죠? 예. 지도의 남한 크기만한 게 그랜드 캐년입니다. 길이가 450km예요. 그 계곡이 그랜드 캐년 계곡이 엄청난 규모예요. 만약에 지금 옛날에 지질학자들이 그 진화론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저 그랜드 캐년이 생기려면요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야 되죠. 450km가 저런 지금 오른쪽에 위에 같이나 오른쪽에 보이는 저런 저 지층이 지금 생겨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그랜드 캐년의 그 어떤 그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다음에 그랜드 캐년의 그 길이는 450km, 높이가 얼마냐면 1.6km예요. 지층이 쌓인 높이가 1.6km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우리 상상을 못한 점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꺼내느냐? 여기 의문점이 생겨요. 이 지층이 생긴 게 첫 번째 1번에 보시면 광범위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소규모였다고 한다면 그냥 고기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으로 설명이 되지만 이 어마무시한 정도의 지각 변동이라면 고기만 그렇게 생기고 말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융기 침강이 땅이 꺼졌다가 올라왔다 하는데 그리고 저게 지층이 10개면 10번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뭐냐면 만약에 융기 침강을 했다 그러면 뭐예요? 오른쪽 B번과 같이 점진적인 경계가 생겨요. 경계가 뚜렷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랜드 캐년은 여러분들 밑에서 보시면 어디를 봐도 경계가 뚜렷한 옆에 평면에 지층이 생기고 있죠. 그죠? 경계선이 뚜렷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저게 원래 융기 침강을 하면 오른쪽 같이 3번에 울퉁불퉁한 모형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땅에 꺼져서 쌓인 다음에 올라온 다음에 비가 맞아가지고 이렇게 깎이고 뭐 이런데 흔적들이 있고 그 위에 땅이 꺼져가지고 또 덮으니까 면이 저렇게 깔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이 뭐요? 평평해요. 전부 다 450km가. 저건 이상하다는 거죠. 그럼 저게 도대체 뭐냐? 오른쪽에 지금 파란색이 물입니다. 댐 붕괴 이론입니다. 여러분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홍수가 났죠. 그 다음에 물이 감해집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시편에 보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물 보고 명령을 합니다. 육지의 땅을 넘지 말아라. 물이 응축돼 있어요. 놀라운 게요. 물이 4도시에서 부피가 제일 작거든요. 평균 수온이 4도씨 근방이에요. 물이 자기의 부피를 최소화하고 있어요. 만약에 수온이 높아지면 우리 다 죽는 겁니다.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물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제 그 물이 감해지는데 육지의 낮은 곳은 물이 모여 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미국의 서부 지역인데 그랜드 캐년이 서부에서 약간 동쪽에 그 지금
저 밤색으로 생긴 저게 이제 고원지대입니다. K밥 고원지대라고 하는데 저게 뚝 역할을 해가지고 물이 저만큼 아주 엄청난 양의 물이 지금 저렇게 가둬지고 호수를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저 뚝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물이 왼쪽으로 확 흐른 거죠. 그러면서 뭘 만든 거예요? 그랜드 캐년을 만든 거예요. 450km라든가 이게 한 번이 아니라 학자들은 두 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왼쪽 위에 보면 처음에는 저렇게 어퍼 콜로라도라고 돼 있죠, 그죠? 콜로라도 상류층에서는 저렇게 있다가 한번 쫙 흘러가지고 지금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어떻죠? 조금 골이 깊죠.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보면 어떻죠? 굉장히 많이 파였죠, 그죠? 그게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그랜드 캐년이 생겼다. 이렇게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저게 뭐 맞든지 안 맞든지 어쨌든 간에 저렇게 해야지만 뭐가 된다고요? 아까 말한 지층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저 사람의 이름이 제가 연도를 안 적어왔네요. 피에르 줄리안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고 저 영상이 너무 오래돼서 제가 영상을 틀어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사진으로 가져왔습니다. 물이요 이제 터졌으니까 흙탕물하고 다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흙탕물이라는 거는 입자가 고르지 않는 거죠. 뭐 굵은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것이 갑자기 빠르게 확 흐르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거 그냥 쓸어 나갈 것 같은데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오른쪽으로 물이 흘러가면서 그 입자들이 층이 생겨요. 층으로 쌓이는데 어떤 층이 생기냐면 저렇게 평평한 층이 생겨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저게 동영상으로 지금 저렇게 쌓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화면이 고르지 않아서 제가 사진으로만 이렇게 해왔습니다. 저 실험을 통해서 저거를 증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저렇게 그 모식도 보다시피 저렇게 뭐예요? 하나하나 층이 생겨서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면서 평평한 층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본 것 같이 뚜렷한 경계가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평평하고 뚜렷한 경계가 쌓이는 겁니다. 즉 저 이론에 따르면 450km 되는 그랜드 캐년이 평평하게 저렇게 높이로 쌓이는 거는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물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다음에 물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 높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론에 따르면 저 댐 붕괴 이론에 따르면 그랜드 캐년은 수백만 년에 걸쳐서 생긴 지층이 아니라 뭐야? 한꺼번에 생긴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문에 남긴 물이 터져가지고 흐르면서 쌓인 지층이라는 거죠. 근데 믿겨지지 않죠. 그랜드 캐년을 보신 분들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게 어떻게 한꺼번에 쌓여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 1980년도에요. 세인트 헬레나 산입니다. 위에가 터지기 직전이에요. 화산 폭발하기 전이에요. 근데 밑에가 뭐예요? 화산 폭발한 모습이에요. 저희도 저만큼 펑 터져가지고 보통 이제 터지면 마그마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마그마 위에 보통 물이 있거든요. 그 물하고 마그마하고 뒤섞여가지고 폭발하면서 뭐야? 막 흐른 거예요. 그래서 그 흘렀더니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쌓인 거예요. 그것도 단 3일 만에. 지금 요 사람 보이시죠? 좀 제가 늘렸습니다. 위아래 좀 길게 보이려고. 근데 저 높이가 뭐예요? 한 7m가 넘는데 7m가 높인 가로줄 무늬의 지층이요 3일 만에 쌓였습니다. 흘러내려가면서. 아까 그 보셨던 실험처럼. 그러니까 그랜드 캐년도 뭐예요? 저렇게 평평한 게 쌓이는 거요? 순식간이라는 거죠. 단 뭐에 비례한다고요? 물의 속도. 이때 여러분들 세인트 헬레나 화산 폭발할 때 그 물에 흐르는 속도가 시속 100km였대요. 그리고 5시간 흘렀대요. 그러면서 저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화산재가 위에서 덮었겠죠. 그래서 저렇게 3일 동안에 쌓인 지층이 저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층의 규모와 높이는 그 물의 속도와 그 양에 따라서 비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랜드 캐년이 저래요. 저거는 그 수백만 년 동안의 지층이 생긴 거라기보다는 아까 말한 대로 대홍수 때문에 아주 큰 물이 육지에 가두어졌다가 댐이 터지면서 순식간에 지나가면서 생긴 지층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사실적인 근거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섹션이 지났습니다. 예. 오늘 제가 PPT로 50개 넘게 했거든요. 한 PPT당 1분이면 예.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뒤로 갈수록 재밌습니다. 예. 조금만 참고 봐주시죠. 화석은 진화의 증거인가? 예. 제가 어젯밤에 예, 그 우리 총무님한테 이제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예, 그 창조론 진화론에 대한 질문을 어젯밤에 10시 넘어서 제가 받았습니다. 예, 뭐 몇 시에 보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제 이 공룡 얘기가 있어서 예, 잘 됐다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준비하는 걸 바꿀 수는 없고요. 화석이 진화의 증거인가 할 때 제일 처음이 뭐죠? 공룡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공룡부터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 공룡이라는 말은 1841년도에 이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다이노소어라는 말을 그때 만든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만들었느냐? 화석을 발견한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 화석을 만드는 사람이 1841년에 이 용어를 쓰기 시작했으니까 예? 화석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나 1841년 이전 사람들은 공룡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몰라야 돼요. 왜냐하면 뭐 몇백만 년 전에 4천만 년 전에 뭐 다 없어졌다며요, 공룡은. 그죠? 홍이 영 아니시네요. 그렇잖아요. 이론적으로 1841년도에 공룡이란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화석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붙였고, 그렇다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1840년 이전의 사람들은 공룡이라는 존재를 몰라야지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공룡과 함께 인간이 살았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역사 유물 속에.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사진입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뭐 저는 공룡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모사사우루스라고 하는 해룡이 여기 나옵니다. BC 몇 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530년이에요. BC 530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530년 전에 터키에서 항아리에 저 해룡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어떻게 저게 저렇게 닮느냐 말이에요. 아무리 상상으로 만들어도. 뿐만 아닙니다. 예, 중동 메소포타미아에 보면 아파토사우루스의 모형이 그대로 있습니다. 어떻게 저게 가능하죠? 예, 이게 언제예요? BC 3300년 전이에요. 고대 근동 사람들이 어떻게 아냐고요, 저거를. 예, 봤으니까 알지. 그렇죠? 상상을 해도 어떻게 저렇게 상상을 해가지고 저걸 그리냐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것은 보시면 요거는 조금 시대가 12세기로 옵니다. 크메르 문명 캄보디아예요. 스테고사우루스 모양이 그대로 있죠. 그 등에 이렇게 있는 거 저거 모양 그대로 있거든요. 그죠? 저 4번이 결정적이고 5번이 결정적입니다. 한번 보세요. 4번 보십시오. 이거 잉카 문명이거든요. 잉카 문명에 지금 사람과 공룡이 뭐 싸우고 있는 모습, 오른쪽에 보면 트리케라톱스 위에 사람이 탔어요. 그리고 지금 이동하는 모습이에요. 그 뭐 이게 지금 싸우는지, 왼쪽에는 싸우는 것 같고 오른쪽에는 장난치는 건지, 저거 티렉스 아니에요? 왜 제가 저거를 보고 공룡의 이름을 맞춰야 하죠? 저게 왜 도자기에 새겨져 있냐 말이에요. 저 말은 저 시대에 저 사람들이 공룡과 함께 잉카 지역에서, 남미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우린 뭐 그때 안 살았으니까 우리 뭐 알 수는 없죠. 근데 저런 증거들이 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장면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말했던 두 번째 중에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She showed us video she took under the microscope. That's really what happened? Yes. That's the dinosaur bone? Without mineral now. That's what was left. It looked like the soft tissue she would have expected to find if it had been modern bone. 늘어났다 This 줄어났다 was 하는 거 보이십니까? impossible. This bone was 68 million years old. So you see this and you think what? You I didn't want to tell anybody. you'd be ridiculed, Yes. right? And so I said to my technician, okay, do it again. I don't believe it. And yet, in sample after sample, they were there. Things that looked suspiciously like flexible, transparent blood vessels. She finally mustered the 혈구세포까지 courage to 보입니다. tell Jack. She said she dissolved the bone away and there were blood vessels. And, I was like,
shocked. I mean, How could that be? How could that be? That's right. The things Mary was finding inside dinosaur bones, Look at that. blood vessels, and even what seemed to be intact cells, pose a radical challenge to the existing rules of science, that organic material can't possibly survive even 1,000,000 years, let alone 68 million. These are pieces of an even older dinosaur, a well-preserved 80-million-year-old duckbill. When she dissolved it away in acid, Let's put this under the scope here. well, look, is that a blood This vessel? is a blood vessel. You see the branches right there? And look at all of them. And it's so consistent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We do this bone and it comes out and I get excited every time. I can't help it. I mean, 80 million years. 예. 저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공룡의 뼈와 뼈의 관절에 그 안을 뒤져보니까 연골 조직이 나온 거예요. 딱딱한 뼈가 아니라 소프트한, 아까지 탄성이 남아있는 연골 조직을 발견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뭐예요? 혈관이 있는 거예요. 혈관의 모습, 혈구세포도 보이는 거예요. 예. 주라기 공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게 말이 돼요? 8천만 년 전이라며요. 공룡이 멸종한 지. 조금 더 깎아서 6,500만 년 전에 공룡이 멸망했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렇게 소프트 조직이 티슈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저 말은 뭐를 반증하냐면 공룡이 죽은 지 얼마 안 됐다는 겁니다. 미이라 같이, 예, BC 3,000년 전에 미이라잖아요. 미이라 같이 저게 죽은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해도 뭐 1만 년 전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지금 증거가 그걸 말하는. 저래가지고 저 과학자들이 해보고 또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요즘에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뼈마다 조사하고 있대요. 저거를. 저 티슈가 남아있나. 근데 상당 부분 많이 나온답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예,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좀 모순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6,500만 년 전에 공룡이 멸종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또 성경에 있는 것 같이 사람과 한날에 공룡을 창조했다라는 그거 가운데에서, 예, 둘 다를 지금 인정하는 부분이 있죠. 예.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그거 둘 다 인정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것은 저런 증거들을 쉽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예. 우리가 아무리 다른 지식을 배워왔다 할지라도 따져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같은 증거들이 도처에 있다는 겁니다. 저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제가 뭐 결론 질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 본격적으로 하나만 더요. 예, 요거 왼쪽 아래에 보이시는 저거 혹시 아십니까? 투구개라는 생물입니다. 투구개라는 생물이 뭐예요? 그 옛날 고대에, 그죠? 예, 뭐 제가 무슨 덴지는 몰라요. 중생 덴지 이런 건 잘 몰라요. 하여튼 공룡보다 오래된 건 제가 알아요. 공룡보다 오래된 놈이 지금 뭐예요? 살아 있습니다. 아직도. 저 아프리카의 오른쪽에 보면 큰 섬이 하나 있는데 그 해변에 얘네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간 50만 마리가 잡혀서 오른쪽 위에 같이 뭐예요? 혈액 채취를 받고 있습니다. 저 혈액이 지금 파란색인데 아주 독특한 혈액이고요. 쟤네들이 그람 네거티브 세균이 들어가는 순간 제가 응고가 돼요. 피가. 그래서 제가 세균을 측정하는 도구로, 특히 이제 백신 같은 거 만들 때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지금 연간 50만 마리들이 잡혀가지고 체열받고 바다로 돌려보내고 있답니다. 아직도 살아있고 저렇게 커요. 아기 보이시죠? 아기보다 저렇게 커요. 근데 쟤네들이 과연 진화 속에서 그렇게 생존율이 높은 애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쟤네들이 지금 해안가로 올라왔죠? 어느 때 올라오냐 하면 산란기가 되면 올라옵니다. 그리고 쟤네들은 이렇게 헤엄치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바다를 기는 스타일이에요. 투구 개지만 사실은 그런 개보다는 좀 이렇게 헤엄치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죠?
기어다니는 애들이에요. 그러다가 산란기가 되면 해변으로 저렇게 올라왔다가 잡히거나 죽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는 못해가지고 살아남은 게 용하지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공룡은 죽고 쟤네들은 살았을까요? 그리고 또 정확한 질문은 뭐냐면 쟤네들은 왜 몇 천만 년 동안 진화도 안 했죠? 진화했어야죠. 왜 쟤네들은 저 모양이 있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도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리는 아직도 화석 속에 있는 생물들이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 걔네들은 몇 천만 년 동안 진화를 안 했죠? 그렇죠? 진화의 이론에 의하면 진화해야 되죠.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각각의 생물들을 창조하신 것이 맞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이것도 노이즈 심포니 그분한테 따가지고 왔습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한테 아주 재밌는 설명을 합니다. 그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요. 좀 복잡하지만 여러분들 아래에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부터 시생대 위로 올라갑니다. 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이렇게 지층을 쌓아놓고 지층의 연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시생대부터 보시면 지층의 특징이 있어요. 시생대에는요 퇴적층의 지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통이에요. 그리고 화석도 없습니다. 근데 뭐는 있어요? 퇴적층이 그 땅이 그냥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원생대로 올라가면 뭐예요? 쌓인 퇴적층이 있어요. 그런데 뭐는 없어요? 생물은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고생대로 딱 걸어가면서 여러분들 그때 그래서 이제 원생대 시생대를 합쳐서 선캄브리아대라 그러죠. 선캄브리아 지나자마자 고생대 때는 갑자기 뭐예요? 퇴적층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층층마다 생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발견되는 생물이 뭐예요? 아주 유니크하다는 거예요. 유니크하다는 건 뭐예요? 각각의 생물들을 구별할 만큼 독특한 특징들을 다 갖고 있는 생물들이 갑자기 확 많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사실은 이들 지층들이 어떻게 생겼느냐를 지질학자들도 설명을 못해요. 특별히 여기 보다시피 선캄브리아대와 고생대 사이에 왜 갑자기 생물이 없었다가 확 폭발적으로 뚜렷하게 생긴 애들이 저렇게 많이 나오냐 이거예요. 만약에 진화가 맞다면 시생대나 원생대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지층이 혹시 있을 때 그럼 적어도 원생대죠. 원생대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 뚜렷하게 구별이 안 된 생물들이 뭐예요?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놈은 팔만 있는 놈이라든가 어떤 놈은 다리만 있는 놈이라든지 그죠? 어떤 놈은 날개 한 짝만 있는 놈이 이런 애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갑자기 고생대 때 지층이 확 나오는 거예요. 학자들의 말을 제가 한 사람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고울드라는 사람인데요. 지질학자입니다. 다윈에게 캄브리아의 화석 폭발보다 골칫거리는 없었다. 갑자기 완벽하게 디자인된 생물들이 동시에 출현한다. 나는 화석 기록에서 진화론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실패했다. 우리가 희망하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부담을 받고 있다. 이 말이 그냥 인터뷰하는 장면이 아니고요. 논문에 기록된 내용을 번역한 거예요. 물론 제가 아니고 노이즈 심포니가 했습니다. 분명히 출처는 바뀌어야 되죠. 그죠? 문제는 뭐냐면 완벽하게 디자인된 생물들이 고생대 때 갑자기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융기침강 이론은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지금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확실한 구조와 형태를 가진 생물이 있다는 것 자체가요 진화의 증거가 아닙니다. 화석이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창조론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개체와 B라는 개체가 구별된다 그러면 그거는 진화의 증거라기보다는 창조의 증거라는 거예요. 중간에 A와 B 사이에 많은 생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진화의 증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 대부분 뭐예요? 구별이 되잖아요. 제일 첫 장면 기억나시죠? 원숭이부터 다스베이더까지 구별이 되잖아요. 그죠? 구별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창조의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생대 이후 전에 화석이 적어도 한 개라도
있어야 되는데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죠? 그다음에 창조론 설명하기 전에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인용은 안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화석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점은 뭐냐면 각 지층마다 뚜렷한 대표적인 생물들이 딱딱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이는 오른쪽 왼쪽에 보이는 저 생물들이요. 뭐 왼쪽에 암모나이트도 보이시죠, 그죠? 저런 생물들이 문제는 뭐냐면 한 지층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섞여 있다는 거예요. 다 나온다는 거예요. 각 지층에 모든 저 화석들이 전 지층에서 다 발견된다는 거예요. 저런 거를 지층의 무질서도라고 하는데 저것 때문에 사실은 지질학자들이 환장을 한답니다. 설명을 못해서. 이것도 하나의 증거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하면 뭐냐면 앞에 했던 것까지 다 함께 하면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엄청난 규모의 퇴적 지층들이 오랜 시간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아까 홍수 사건 같이 한 번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층에서 발견된 그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묻혀 있는 위치를 나타내는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 뭐 암모나이트가 발견되는 건 고생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걔가 하필은 거기 지나가다가 거기 묻혔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동시대에 살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확인해 봅시다. 성경에 관한 그런 얘기들이 있는지. 역시 제가 아니라 노이즈 심포니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기 원하시면 저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요, 중간에 여러분들 오른쪽 중간에 보면 6일 창조가 나와 있죠. 그 위에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화석 중심으로 우리가 볼 테니까 한번 글자 작아도 좀 보이시면 뭐냐면 제가 설명해 드려도 돼요. 첫째 날은 뭐냐면 빛이 있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땅이 아직 없어요, 그죠? 그다음 둘째 날은 뭐가 있죠? 물 생기는 물이 이제 위층 아래층으로 갈라지는 날이 창세기 1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셋째 날에 드디어 뭐예요? 땅이 물에서 땅이 묻히로 이게 물 위로 수면에 떠오릅니다. 그렇죠?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떻게 되죠? 깎여서 쓸려서 뭐가 생겨요? 퇴적층이 생길 수 있죠. 즉 처음에 물 밑에 있는 땅이 있을 때는 뭐예요? 첫째 날 창조될 때 땅은 희생된 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퇴적층이 없어요. 땅이 있고 물이 있는데 물이 모든 땅을 덮고 있었을 때예요. 그렇죠? 첫째 날, 둘째 날까지는. 그래서 희생대라고 말하는 그 땅은 첫째 날 창조된 땅이고, 그 다음에 원생대 때 땅이라는 것은 뭐예요? 퇴적 지층이 있는데 뭐는 없어요? 생물이 발견되지 않아요. 그날이 어떤 달이에요? 3일째. 이제 물 위로 땅이 올라왔을 때라는 거죠. 그래 아마 그 올라오면서 쓸려가지고 퇴적층이 생겼을 거예요. 그죠? 바다 밑에. 그래서 저기는 쌓인 퇴적층은 보이는데 생물이 안 보여요. 왜 안 보이죠? 아시다시피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돼야지 생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보시다시피 뭐예요?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생물을 창조하는 거죠. 일곱째 날 안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생대부터 생물과 지층이 한꺼번에 보이는 이유는 아까 우리가 설명한 대로 뭐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뭐예요? 저게 지금 저 왼쪽에 있는 지층이 뭔지 아십니까? 그랜드 캐년의 지층이에요. 그랜드 캐년의 지층을 보면 맨 밑에 보면 퇴적층도 없고 화석도 없는 지층이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 퇴적층이 있고 화석이 없는 지층이 있고, 더 올라가면 화석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지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랜드 캐년이 450km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라고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그리고 저렇게 실제로 있었다는 사건을 증명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섹션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섹션. 아까 공룡의 뼈에서 발견한 건 좀 놀라셨나요? 실패했군요. 세 번째로 갑니다. 시간 별로 오래 걸리지 않아요. 여기는 동영상을 2개나 볼 겁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섹션은 아닙니다. 생물은 진화의 산물인가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사진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예, 모기입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모기. 예, 저거 가지고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자, 먼저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혹시 뭘지 전공하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뭘까요? 아이스크림 같지는 않고, 그죠? 예, 감사합니다, 홍. 예, 이게 뭐냐면 2007년도에 우리나라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개발된 낸드 프레시 24단 반도체입니다. 저게 층이 몇 개? 24단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저렇게 겹겹이, 여러분들 반도체라는 건 도체와 부도체를 섞어놔서 어떨 때는 도체, 전기가 통하게, 어떨 때는 부도체, 전기가 안 통하게끔 만들어 놓은 회로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저게 반도체죠. 아마 지금 저기 오른쪽에 그 위에 선같이 보이는 게 뭐 전기를 통하게 만든다든지 저렇게. 저 여러분들 두께가 얼마냐 하면요. 1.4mm예요. 2mm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동전 두께 정도 되는 두께에다가 24단을 쌓은 거예요. 대단하죠, 그죠? 저렇게 지금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게 뭐 DVD 그 급 화질로 영화 25편을 실을 수 있는 이제 메모리를 만들 수 있답니다. 그걸 확대해 봤습니다. 왼쪽 아래가 여러분들 그 짝대기 보이시죠? 저게 10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100 마이크로라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6승. 그러니까 06개 다음에 1분의 1.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100만 분의 1 크기로 지금 100만 분의 1미터예요. 저 짝대기가. 그렇게 보니까 지금 이제 보이시고요. 오른쪽이 60 마이크로, 제일 위쪽이 10 마이크로예요. 최대로 확대한 거죠. 10 마이크로의 그 길이로 지금 확대해서 보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 마이크로 확대하니까 저 모형이 어떻죠? 조금 꾸불꾸불하죠.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저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대해 봤는데 우리의 주인공 모기를 확대해 볼 겁니다. 이제 생긴 건 저래도요. 앞에 머리가 보이시나요? 앞에 뾰족한 침이 있고 저게 이제 모기의 침이에요. 머리, 그 다음에 툭 튀어나오는 게 가슴, 그 다음에 오른쪽 이렇게 퉁퉁하고 길게 뻗은 게 배. 곤충은 이렇게 세 가지, 머리, 가슴, 배 저렇게 나눕니다. 저 중에서 우리가 먼저 요건 뭘까요? 눈. 야, 센스가 있어요. 그죠? 근데 눈을 100 마이크로 길이로 지금 확대한 게 A입니다. B를 저 눈에 동글동글한 걸로 확대했습니다. 10 마이크로. 그러니까 10배나 확대한 거죠. 확대해 보니까 뭐예요? 저렇게 동글동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 동글동글한 거 하나를 더 확대하니까 1 마이크로 확대하니까 뭐예요? 저렇게 작은 동그라미로 이루어져 있어요. C가. 그쵸? 그 다음에 저 동글동글한 거를 확대하니까 100 나노메타입니다.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에요. 1000배가 더 작은 거죠. 100 나노메타 길이로 확대하니까 저렇게 됐어요. 제가 볼 때 저게 지금 빵 모양으로 생긴 게 조금 모양이 부정확한 거는요. 생긴 게 그런 게 아니라 사진 해상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 하면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모기의 눈을 확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구조화돼 있고 조밀화돼 있고 그 모양이 정확하다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이게 전자현미경 사진입니다. 근데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까 반도체일 때 최대한이 뭐죠? 10 마이크로잖아요. 일부러 제가 크기를 비슷하게 했어요. B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더 확대하니까 더 규칙적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기의 눈이 왜 저렇게 동글동글 작은 동글로 만들어졌을까요? 아시면 신기하죠? 저러면 물방울이 그 부딪혀도 붙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모기의 눈이요 그냥 생긴 게 아니고요, 아주 극소수성이에요. 물이 와도 붙어서 떨어지게끔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차에 와이퍼를 달아서 물기를 없앨 텐데 쟤는 뭐예요? 물방울이 닿지 못하도록 저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모기에 있는 그 눈의 구조가 특별한 기능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제가 뭐라고 했다고요? 모기는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역시 김규환님의 블로그에서 제가 아무 허락도 없이 가지고 왔습니다.
복사도 안 되는 거를 억지로 스크린 복사해가지고 제가 붙여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절대로 이게 저작권과 관련이 있는 것을 밝혀드리고요. 이거는 이번에 모기의 배에 붙어 있는, 지금 왼쪽에 이게 크게 두 개 있는 게 비늘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배에 뭐가 있죠? 실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뭐예요? 털이에요. 그 모습을 지금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 비늘이 원래는 다 있어야 되는데 다 떨어지고 지금 모기가 잡히는 도중에 비늘이 다 떨어지고 두 개만 남겨 있는 겁니다. 이 비늘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봤더니 단열 역할을 한대요. 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여기 비늘 있죠? 비늘에 굵은 선들이 보이고 선들 사이에 약간 이런 간격들이 보이십니까? 그걸 확대해서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굵은 선이 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지금 짝대기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김규환님의 홈페이지에서 무조건 따가져 와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 작은 선들, 큰 선들 말고요, 굵은 선 말고 작은 선들이 저렇게 조목조목하게 왜 이렇게 선이 나 있을까?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저 작은 선들의 그 간격이 있죠? 저 간격이 빛의 특별한 파장의 간격하고 똑같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저게 색깔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CD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렇게 형광빛이 무지개 색깔이 이렇게 보이죠? 그게 파장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빛이 쏘여졌을 때 저 모기의 배에 있는 비늘의 저 간격이 빛을 산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요새 저 전투기 막 그러면서 이제 전투기가 뭐예요? 저 레이더에 안 잡히죠? 어떻게 해요? 레이더가 쏘는 전파를 얘가 알아서 이렇게 산란시켜서 뭐야? 아주 전투기를 조그만한 규모로 확 바꾸니까 저게 그냥 새인지 전투기인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이더에 안 잡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얘도 저런 걸 가지고 뭐예요? 색깔을 띠게 하는 거예요. 나비에서 그런 게 볼 수 있는데 이 모기도 우리가 막 팍팍 잡는 모기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즉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모기에 져 있는 구조의 어떤 그 모형들이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앞에 오른쪽 아래가 이제 반도체죠. 위쪽이 이제 그 모기입니다. 그죠? 모기 눈을 제가 이제 같은 크기로 맞춰서 지금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오른쪽 안에 있는 반도체는 우리가 만들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모기는 만들었다고 믿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왜 진화로 우연히 저렇게 생겨졌다라고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반도체보다 훨씬 정밀하고 훨씬 더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생물은 진화로의 산물로서 우연히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연히 그렇게 진화됐다고 생각하고 왜 반도체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냐. 제가 볼 때는 위에 있는 모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이제 재미난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가 뭔지 한번 이제 거의 끝날 때 됐습니다. 요건 한 2분 좀 안 돼요. 한번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찍어주십시오. 제가 뭘까요? 귀엽죠? 좀 징그럽습니까?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 반복돼서 보일 텐데. 음악이 좋죠? 여러분들이 뭘 보셨냐면요, 우리 세포 속에 있는 물질을 운반하는 단백질의 모형을 보신 겁니다. 최근에 과학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냐면요, AI하고 컴퓨터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전자인명이 엄청나게 발달돼서요, 사진마다 뭐예요?
그 AI가 계산을 해줍니다. 앞에 본 거는 뭐냐 하면 그것을 영상으로 만든 거예요. 옛날에는요, 세포가 이렇게 하나 있으면, 조금 이따 세포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세포가 하나 있으면 세포에서 만든 물질이 세포 내에서 이동할 때 그냥 물에 둥둥 떠서 이동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저놈이요, 운반 단백질이요, 쟤를 등에 업고 걸어가고 있어요. 저 걸어가는 바닥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중심립이에요. 마이크로 튜블. 마이크로 튜블 위를 에너지를 써가면서 턱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볼 때 보십시오. 앞에 거는 우리가 동영상을 만든 거고요, 과학자들이 만든 거고, 뒤에 거는 직접 촬영한 겁니다. 여러분, 라이프 타임 스피드예요, 그거. 예, 보시겠습니다. 한 번 더 찍어 주십시오. 저렇게 운반해요. 지금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예, 물질이에요. 만든 물질이에요. 단백질이에요. 그거를 운반 단백질이 지금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원하는, 저 운반 단백질의 종류가 많아요. 근데 원하는 목표에 정확하게 갖다 주는 거예요. 예,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생체 모습을 볼 때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보십시오. 조금만 지나면 보시죠. 한두 마리가 아니죠. 예, 저렇게 걸어가요. 그래서 원하는 타겟이 되는 데다가 뭐요? 물질을 갖다 주는 거예요. 실제로 촬영한 것 같습니다. 저거. 과학이 이렇게 발달됐어요. 즉 세포 하나하나에 저런 작용을 지금 우리 몸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요거는 맛배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의 모습이죠. 예, 실제로 옛날에는 중앙, 제일 중앙에 그 원통형으로 두 개가 있고 이렇게 짝대기로 죽이게 뻗어 있는 게 중심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짝대기는 마이크로 튜블이라고 그래서요, 얘가 필요할 때마다 쭉 만들어요. 필요 없으면 쑥 접어요. 옛날에 우리가 이제 이 중심립을 생물 시간에 어떻게 배웠냐면 그 염색체 끌고 갈 때 방추사 만드는 걸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아까 보신 것 같이 뭐예요? 예, 저렇게 다리를 만들고요, 그 운반 단백질들이 물질을 수송해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설명드릴 게 뭐냐면, 왼쪽에 둥그렇게 생긴 게 뭐죠? 핵이죠. 예. 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다음 영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 속에 유전자가 있어요. DNA가 있어요. 예, DNA는 핵 안에만 있죠. 근데 DNA에서 뭐를 만들죠? RNA로 복사를 한 다음에 저게 핵막을 뚫고 나옵니다.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리보솜에다가 뭐요? 붙여서 리보솜이 그 RNA를 읽어가지고 단백질을 만들고, 단백질을 만들어 놓은 거를 아까 그 놈이 잡아가 끌고 가서 원하는 타겟에서 갖다 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죠? 예.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을까요? 그게 영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찍어주세요. 왼쪽 위가 핵입니다. 지금 실제의 속도예요. 지금 이게 DNA고요. 라이브러리라고 돼 있는데 DNA가 지금 중간에 보라색이 히스톤 단백질인데 DNA가 붉은색으로 지금 묶여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신 게 중합 효소에 의해서 DNA를 복사해 가지고요, 저 녹색 바로 위에 뭐 꼬물꼬물하게 생긴 게 뭐예요? RNA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게 만들어진 게 뭐예요? 핵공을 통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핵 바깥의 모습이죠. 이거를 AI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재영상화했다는 거예요. 예. DNA입니다. 이상한 놈이 하나 떡 들러붙을 거예요. 각각의 10조나 되는 세포 속에 각각마다 1.8m의 DNA가 들어있답니다. 저런 DNA가 뭐가 하나 들러붙었죠, 그죠? 저게 히스톤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저게 저렇게 8개가 뭉쳐가지고요, DNA가 2바퀴 반으로 지금 이렇게 둘러싸여서 DNA, 그러니까 핵 속에 있는 DNA를 뭐예요? 컨덴싱, 묶는 거예요.
점점 응축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그죠? 점점 이렇게 합쳐지죠. 그래서 저렇게 계속 합쳐지면 뭐가 돼요? 우리가 아는 염색체가 되는 겁니다. DNA를 염색체로 만들 때 뭐 할 때 염색체를 만들죠? 예, 세포 분열하기 위해서. 지금 세포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저렇게 지금 꼬여서 실타래가 되죠. 실타래가 되니까 조금 있으면 염색체가 나올 겁니다. 염색체 보이시죠, 그죠? 그리고 요게 현미경으로 보이는 꿈틀거리는 실제 세포의 모습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염색체가 만들었으니까 세포 분열을 할 거예요. 지금 복사를 해서 두 군데로 뜯겨져 나갈 겁니다. 왼쪽으로 지금 찢겨 나가죠, 그죠? 예. 저렇게 정확하게 찢겨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뭐요? 세포가 2개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걸 다 사진 촬영하고 분석한 다음에 영상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DNA 복제하는 장면이에요. 보세요. 무슨 방적기계가 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보일 겁니다.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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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DNA를 카피하는데 카피하는 속도 보세요. 실제 속도예요, 이게. 예.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숨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저렇게 떨리고 있어요. 하나님 귀에는 다 들려요. 여러분들 도망갈 수 없어요. 세포 하나가 저렇게 떠들고 있어요. 막 이게 2겹으로 되는 거 보이시죠? 한 겹이. 막 저렇게 시끄럽게. 예. 여러분들 지금 단백질이 유전자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가 비타민 D가 저기 와서 떡 들러붙었더니 색깔이 변했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들러붙어 가지고 이제 RNA를 만들기 시작하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좀 있으면 쫙 가면서 지금 노란색으로 보는 게 뭐야? RNA가 저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 RNA가 만들어지는 거 보세요. 스피드가 장난이 아닙니다. 실제 속도예요, 저게. 우리 몸에서. DNA 복사해가지고. 근데 저거 DNA 2가닥을요 늘려가지고 복사를 해서 저 보세요. 척척 저렇게 감기면서 DNA를 복사를 늘린 다음에 그 사이에다 RNA를 집어넣어서 맞춰서 지금 RNA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저 스피드가 놀랍습니다. 저 속도예요. 저게 리얼타임 스피드예요. 무슨 기계도 아니고, 그죠? 컴퓨터가 계산해낸 거예요. 우리가 아는 RNA 조각을 갖다 놓고 막 붙여가지고 쭉 만드는 거예요. DNA 이중 나선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닥으로 해야지만 이제 복사가 되니까 RNA로.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이제 그죠 염기들이죠. 염기들이 중간에 색깔같이 그렇게 짝을 이루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염기가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그 30억 개 염기쌍이 우리 몸 하나의 유전자, 그걸 게놈이라 그러죠. 게놈 속에 30억 개 쌍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히스톤 단백질에 의해서 지금 그걸 유크레오솜이라 그러죠. 히스톤 단백질에 의해서 이제 지금 묶여져 있는 모습입니다. 보통 때는 여러분들 모든 DNA가 활성화되면 안 되죠. 막 복사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히스톤 단백질에 의해서 묶여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요, 지금 노란색이 보라색 같이 DNA가 풀려 있어요. 풀려 있을 때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액티브 DNA예요. 그럴 때는 저렇게 단백질이 들러붙어서 아까 같이 RNA로 막 복사가 돼요. 그러니까 특별한 신호에 의해서 그때만 풀려서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저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히스톤 단백질 풀리죠, 그죠? 그리고 났더니 DNA 이중 나선이 풀려져 있고 그 사이에 다른 게 붙어서 RNA를 복사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보셨다시피요. 저렇게 복사하죠 지금. 녹색이 아마 RNA를 만드는 중합 효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 저것도 이제 어떻게 해요? DNA를 슬라이딩 시키는 모습. 원래 이제 히스톤 단백질을 2바퀴 반을 감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같이 막 이렇게 풀고 묶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렇게 슬라이딩 하면서 저렇게 하는 걸 보시고요.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게 뭐예요? 인액티브 DNA. DNA를 다른 데로 복사를 안 할 때는 저렇게 뭐예요? 히스톤 단백질에 의해서 꽉 묶여 있어요. 응축돼서 DNA를 복사를 못 하게끔 만들어요. 저게. 네. 자, 그래서 이제 비교 화면이 나올 겁니다. 네, 점점 모이죠, 저렇게. 그래서 DNA를 보호하고 있다가 아까는 이제 활동할 때는 왼쪽은 활동할 때의 DNA 모습, 오른쪽은 활동하지 않을 때의 DNA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이 정도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제가 이런 말씀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앞에 봤던 두 가지 동영상을 보시면 우리 몸에서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셔서 어떠세요? 무슨 기계 같지 않아요? 네. 저런 거를 지금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기술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영화에서 보던 로봇 인간 이런 건 아주 먼 얘기예요. 엄청나게 조직화되어 있고 한 개를 만들어도 저렇게 세밀화된 작업은 함부로 따라할 수 없는 범주예요. 저런 것이 우연하게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어요. 왜 이게 말이 안 되느냐면요. 단적으로 우리 자연 법칙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그게 뭐냐면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무질서화된다. 즉 어떻게 물체를 이루고 있다가도 점점 없어지는 거, 낡아지고 그 다음에 분해되는 게 자연의 법칙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진화라고 하는 것은 반대 개념이에요. 점점 복잡해진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저렇게 복잡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렇죠? 자연 법칙을 오히려 위배하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창조론이요 그렇게 만만한 이론이 아닙니다. 아무데나 쥐어 터지는 그런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화론이 오히려 엉성한 설명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런 것들이 더 증명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지금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히 보면 성경의 말씀이 점점 맞아 들어가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진화론은 다윈의 진화로부터 조금 더 이상한 집단 사람들이 그걸 구성해 왔던 그런 이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찬양을 하시고 그리고 축도한 후에 질문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리 영광이제 나오셔서 창조의 아버지 찬송하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만물이 사모하니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우리 마지막으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족들 위에 그의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